이번 영상은 작업장 위생관리와 해썹 인증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작업장을 정할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위생, 작업 효율, 경제성 여러 가지가 있죠. 현실적으로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위생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더럽다는 소문이 나면 손님은 안 오잖아요. 시험에서는 고려사항 순서를 잘 기억해주세요. 위생, 작업 효율, 경제성 이 순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위생을 고려했을 때 작업장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요즘 젊은 분들이 자본이 부족해서 지하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지하는 통풍이 잘 안 되고 위생 해충이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하보다는 지상, 즉 통풍이 잘 되고 청결을 유지하기 쉬운 곳이 더 좋습니다. 또한 이런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음, 악취, 분진, 공해가 없는 곳, 급수와 배수가 잘 되는 곳, 음식의 운반과 전기 배선이 편리한 구조, 재료를 들여오고 오물을 내보내기 쉬운 동선.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작업 능률도 높아지고 위생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장을 정했다면 이제 작업장 안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구성할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교차 오염을 막는 구조예요. 그래서 작업장 안은 일반 작업장과 청결 작업장으로 구역을 나눠서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검수, 전처리, 식재료를 보관하는 곳은 일반 작업에 해당하고 조리, 배선 및 배식, 식기 보관 구역은 청결 작업에 해당합니다. 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조리 구역도 채소 과일 구역, 육류 처리실, 생선 처리실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손 소독기, 신발 소독기 같은 위생 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작업장의 바닥과 내벽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할까요? 음식을 만드는 곳은 물과 열을 자주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열성, 내수성이 있는 자재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일이나 금속 같은 재료가 적합하겠죠? 시험에서는 친수성, 친알칼리성 이런 단어들이 함정으로 나오니까 주의하세요. 내벽은 바닥에서 1m 높이까지만 이런 자재로 마감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재료는 바닥에서 최소 60cm 이상 띄어서 보관해야 해요. 바닥에 바로 두면 오염될 수 있으니까요. 내벽 자재는 1m, 식자재는 60cm. 헷갈리기 쉬워서 같이 알려드렸어요. 그럼 바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물매란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하수구 쪽으로 바닥을 살짝 기울여서 물이 흐르도록 각도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각도는 100분의 1이 적당합니다. 100cm 길이에 1cm 정도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주방은 물 사용이 많고 바닥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요철 같은 울퉁불퉁한 무늬나 질감을 줘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하수구를 설치해야 하고 하수구에는 트랩이라는 장치를 같이 설치해야 해요. 트랩은 악취나 해충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예요. 트랩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건 가정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트랩과 S트랩입니다. 이 트랩들은 배관 안에 물이 고이게 해서 그 물이 해충과 악취를 차단하는 물막이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음식점이나 조리실 같은 주방 바닥에는 그리스 트랩이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주방에서는 기름과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스 트랩은 이걸 효과적으로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배수구에서 물이 들어오면 먼저 거름망을 지나면서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이 걸러진 물은 속도가 느려지는 분리구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기름은 물보다 가벼워서 위로 떠오르고 물은 아래로 가라앉아요. 이렇게 해서 기름과 찌꺼기를 걸러내는 게 바로 그리스 트랩입니다. 그리고 하수구에는 반드시 철망 덮개를 설치해야 해요. 이 덮개는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해충이 올라오는 것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정에서는 화장실 머리카락 많이 껴있는 그 덮개, 그게 하수구 덮개입니다. 작업장에는 환기와 채광이 잘 되도록 창도 설치해야 하는데요. 기준은 창면적이 벽면적의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20에서 30% 이상, 40% 이상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창에는 금속 재질의 방충망을 설치해야 해요. 플라스틱이나 천재질은 쉽게 찢어지거나 변형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드를 설치해서 창문으로 부족한 환기를 합니다. 집 부엌에 보면 후드가 보통 평평하게 설치되어 있죠. 하지만 환기가 잘 되려면 후드의 경사각은 30도 정도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기나 증기가 더 잘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정용 주방에서는 한쪽 방향에서만 흡입하는 일방형 후드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작업장이나 업소용 조리실에서는 사방형 후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방형 후드는 조리기구를 사방에서 덮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연기나 냄새를 사방에서 고르게 흡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드는 가스레인지나 튀김기 등 가열기구 범위보다 더 넓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리 중에 발생하는 기름 연기나 냄새를 빠르게 흡입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제 작업장 청소에 대해 살펴볼게요. 작업장은 무엇이든 매일 1회 이상 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험에서 튀김기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한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 튀김기도 마감할 때마다 폐유하거나 재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름을 뽑아내어 찌꺼기를 걸러야 합니다. 그리고 튀김기 자체도 청소를 해야 해요. 기름을 정화해주는 전용 기계도 따로 있어서 기름을 오래 쓰는 업장에서는 정화와 청소를 병행해야겠죠. 다음은 식품위생에서도 강조했었는데 조리도구나 시설을 세척 소독 후에는 반드시 건조까지 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미생물 번식하기 딱 좋죠. 그리고 폐기물 용기, 예를 들어 쓰레기통에는 반드시 덮개가 있어야 합니다. 뚜껑 없는 게 편하다고 열어놓고 사용하는 식당이 많은데 위생점검 시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폐기물 용기는 재질도 중요합니다. 바닥 내벽과 마찬가지로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열성, 내수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에는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뜨거운 상태로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목재로 만든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리면 습기를 먹고 곰팡이가 생기거나 썩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재질은 반드시 맞는 걸 사용해야 합니다. 햇섭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대형마트 가면 HACCP 햇섭 하면서 가끔 노래 나오는데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지금 배울 내용이에요. 햇섭은 영어로는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라고 하는데 Hazard Analysis는 위해 요소 분석, Critical Control Point는 중점 관리점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식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정에서 세균이 생길 수 있겠다. 이 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능성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미리 분석하여 꾸준히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햇섭은 사후 관리가 아니라 사전 관리입니다. 시험에 함정으로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햇섭 절차는 5단계 준비 과정과 7원칙 실행 과정, 이렇게 합쳐서 총 12절차로 구성됩니다. 5단계 준비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인증을 받고자 하는 회사 내부에서 햇섭팀을 구성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품 설명서와 용도를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재료부터 조립 포장까지 공정 흐름도를 작성해요. 이렇게 흐름도를 만들고 나면 실제로 그 흐름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 점검합니다. 공정 흐름도와 현장이 다르면 수정을 해야겠죠? 이제 7원칙을 닭가슴살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먼저 닭가슴살에 생길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합니다. 살모넬라균, 이물질, 포장 불량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다음은 이 중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핵심 지점들을 정해요. 예를 들어 삶는 과정에서는 살모넬라균 제거가 가장 중요하겠죠. 살모넬라균 제거를 중점 관리점으로 결정합니다. 세 번째, 살모넬라균을 제거하기 위해 적어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은 가열해야 한다라고 한계 기준을 설정해요. 네 번째, 이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측정 방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계를 사용해 매일 3회 측정하기가 있을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이렇게 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시정 조치할지 설정합니다. 닭가슴살이 가열 온도가 75도가 안 되거나 1분 이상 가열하지 않았을 때는 닭가슴살을 재가열하거나 폐기 처리합니다. 여섯 번째, 위에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검증 절차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위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문서화합니다. 이렇게 12단계를 성실히 실행하고 꾸준히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정부에서 햇섭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크가 붙어 있으면 이 제품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했구나 하고 믿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험 함정은 햇섭 실행 단계의 첫 번째인 것은? 하고 물어보면 7원칙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식품의 위해 요소 분석을 골라야 합니다. 이때 준비 과정인 5단계의 첫 번째, 햇섭팀 구성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햇섭팀 구성은 12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하면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각 5단계와 7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도 출제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햇섭 인증을 받은 단체급식 업소라면 조리한 식품은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봉지에 1인분 분량을 담아 -18도 이하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 급식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혹시라도 식중독 발생 시 보존식을 검사해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해야 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라 지키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햇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발국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식품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식중독 위험이 높은 식품에 대해 햇섭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 냉동식품, 레토르트 식품, 빙가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햇섭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제조 판매가 가능해요. 시험에서는 햇섭 의무 적용 대상 식품이 아닌 것은 하면서 껌이 출제되니까 의무 적용 대상 식품보다는 의무 대상이 아닌 껌을 기억해주는 게 시험 볼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햇섭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인위생, 식품위생, 작업장위생 이 모든 게 바로 선행 요건 관리 기준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위생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중점관리점을 설정해도 현장에서 오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뭐든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문제. 기름 성분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하수관의 형태는? 정답은 그리스트랩 4번이죠. 그리스트랩은 찌꺼기와 기름을 같이 제거해 줄 수 있는 트랩이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의미하는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란? 정답은 2번 햇섭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리실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바닥의 물매는 100분의 1 정도로 해야 하고요. 2번 조리실의 바닥 면적은 창 면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3번은 곡선형보다는 그리스트랩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